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만 2,273명으로 전날보다 4만 3천 명 늘어났고 54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300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전날보다 12명 많은 30명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탈코로나 구상은 구체적인 시간표 없이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세포의 일종인 성상교 세포가 불안장애를 조절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그동안 불안장애는 주로 뇌신경세포를 중심으로 연구돼 왔는데 이번 연구가 불안장애 치료제 개발에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 쓰레기 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온 것이 가장 많았고 중국, 한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쓰레기의 80% 이상은 그물과 로프, 부표 등 어업 폐기물로 나타나 어업과 양식업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연방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의 3분의 1, 주지사와 시장 등 지자체장 상당수를 새로 뽑는 미국 중간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치러집니다. 바이든 지지도가 저조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 출마를 예고했는데 최근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공화당 지지를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4만 3천여 명 많은 6만 2,2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천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 1만 8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이후 54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6만 2,221명, 해외 유입은 5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60명으로 닷새째 3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3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9,420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중국 지도부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현행 제로 코로나 초강력 봉쇄 정책에서 벗어나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를 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구상은 구체적인 시간표 없이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팬데믹, 즉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수준의 경제활동은 내년 말쯤이나 가능할 정도로 장기적인 리오프닝 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올해 유럽에서 최소 15,000명가량이 열 관련 질환으로 숨졌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한스 클록의 WHO 유럽 지역 국장은 현지 시간 7일 성명을 통해서 올해 6월부터 8월은 기상 기록이 시작된 이후로 유럽에서 가장 더운 시기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록의 국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처가 내려지지 않는 한 극단적 기후현상으로 인해 향후 수십 년간 더 많은 질병이 생기고 사망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하와이 앞바다 사이 남한 면적 16회 크기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류에 의해 모인 곳인데요. 환경단체가 이 쓰레기들을 분석했더니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많이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고 육지 쓰레기보다는 어업용 폐기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가판 위로 끌어올린 그물 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집니다. 지난달 11일 네덜란드 비영리 환경단체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에서 거둔 쓰레기입니다. 이들은 선박 두 척으로 대형 그물을 U자 형태로 펼쳐 그물 끝에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6일 반 동안 수거한 쓰레기는 10여 톤으로 단일 수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많은 쓰레기는 어디서 왔을까? 이 단체가 언어와 상표, 로고 등을 이용해 플라스틱 쓰레기 6천여 점의 발원지를 분석해보니 일본이 34%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2%였습니다.
뒤이어 남북한이 10%, 미국이 7%, 대만과 캐나다 순이었습니다. So when we find the debris in the middle of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we see that the manufacturing country is China, but in fact the owner of this equipment might not be from that country. 여기에 태평양 쓰레기의 발생 경로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연안 해역의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은 강을 통해 유입된 육지 쓰레기지만 태평양 쓰레기 섬의 80% 이상은 그물과 로프, 부표 등 어업 폐기물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부유 쓰레기의 이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어업 쓰레기가 태평양 쓰레기 섬에 도달할 가능성은 강물 기원 쓰레기보다 최대 1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often look at developing economies as contributors of plastic pollution into the ocean. And surprisingly, actually, we don't find many markings that come from those countries, but instead we find markings that come from industrialized nations. 이 단체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어업과 양식업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주도 당사국 총회가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 협정에 선진국들이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온실가스 3대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정상은 불참했고 미국은 뒤늦게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변화로 지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are on a highway to climate hell with our foot still on the accelerator. 구테우스 총장은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재정 지원하는 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two largest economi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a particular responsibility to join efforts to make this pact a reality.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환경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미국과 중국이 나서야 한다며 구테우스 총장을 거들었습니다. 개도국들도 선진국들의 협정 이행을 호소했습니다. But the simple political will that is necessary not just to come here and make promises, but to deliver on them. 이번 총회에선 실제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가 공식 의제로 상정돼 선진국이 기후변화 위기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번 총회에 불참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마치고 오는 11일에 지각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관련국들이 미온적인 데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 위기를 겪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줄다리기만 하다 끝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오늘 밤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늘 오후 6시 8분 달의 왼쪽 부분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식이 시작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녁 7시 16분부터 8시 41분까지 1시간 25분가량 개기월식이 이어져서 붉게 변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개기월식과 동시에 천왕석이 개기월식이 일어난 달의 뒤로 숨었다 다시 보이는 엄폐 현상도 나타납니다.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수백 년에 한 번 있을 정도로 희귀한 현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돼서 전국에서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 현상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서 뚜렷한 해소 방안이 없었죠.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뇌세포의 일종인 성상교 세포가 불안 행동을 조절한다는 점을 처음 규명해서 불안장애 극복을 위한 새 가능성을 마련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높이 30cm, 폭 5cm의 십자형 미러입니다. 이 공간에 실험지를 넣자 불안감을 느껴 움츠리며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광 케이블을 연결한 실험지를 넣고 5분간 파란색 빛을 쬐어줬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지나자 쥐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쥐가 불안감을 이겨낸 건 빛으로 뇌의 특정 세포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연구진은 쥐의 두개골 속에 가느다란 광 케이블 일부를 심었습니다. 광 케이블을 통해 쥐의 뇌에 푸른색의 빛을 직접 쪼여줍니다. 그럼 불안감에 관여하는 쥐의 특정 뇌세포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불안장애는 주로 뇌의 신경세포를 중심으로 연구돼 왔는데 연구진은 또 다른 뇌세포인 성상교세포에서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빛으로 해마에 있는 성상교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 그 해마 성상교세포에서 ATP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를 일으키게 돼서 결국에는 생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불안장애는 전 세계 성인의 약 30% 이상이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아직 뚜렷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이번 연구는 불안장애의 원인을 새롭게 규명한 것으로 앞으로 치료제 개발에 단서를 제공하겠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신경계에서 해마라는 영역의 성상교세포가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를 조절을 해서 불안증을 조절할 수 있다. 즉 항불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불안을 조절하는 새로운 뇌의 세포를 발견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김장철을 맞아 젓갈류를 사러 시장을 찾는 주부들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원산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젓갈류와 소금 등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3주간 특별 점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젓갈류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염장새우를 장갑 위에 올려놓고 상태를 살펴보고 원산지 표시와 유통 이력을 점검합니다. 소분해가지고 담아서 파는 거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원산지 통에 원산지 표시되는 거 그대로 확인하셔갖고 네. 그대로 붙여가지고 파세요. 원산지. 네네네. 예. 잘 하겠습니다. 네. 수입산 염장새우는 암염을 사용해 소금이 녹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산과 쉽게 구별됩니다. 유통, 판매, 가공되는 수산물은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식당에선 고등어와 갈치 등 15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유통 이력은 생산자가 붙인 QR코드와 판매자가 붙인 표시를 대조해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수산물은 냉장 명태와 천일염, 염장새우 등 17개 품목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김장철에 소비되는 젓갈류나 아니면은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서 이제 원산지 표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급감한 수산시장의 상인들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시장을 많이 찾아주길 희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단 보시기 전에 저희가 알아서 먼저 체크를 잘 해서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라도 오셔서 편안하게 원산지 믿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 점검 대상은 백화점과 음식점, 전통시장, 수산물 제조, 수입, 판매업체 등 전국 146만 곳입니다.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전화 1899-2112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특별 점검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우리 총선 격인 미국 중간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전국 주도권은 물론이고 2024년 대선 향방을 좌우할 수 있어 관심이 뜨거운데요. 지지율이 낮은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경쟁이 치열한 경합지는 방문하지 못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다음 대선 출마를 예고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 마지막 메시지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해야 미국다운 미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실패론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극우 세력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We all know it in our bones that our democracy is at risk. Latest polls say 76% of American people worry about maintaining our democracy.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유세 연장으로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원 선거 격전지 대신 민주당 승리가 유력한 뉴욕과 메릴랜드주를 찾았습니다. 격전지인 조지아, 위스콘신주 등에선 대통령 인기가 더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막판 유세 현장을 분주하게 누비며 바이든 정권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할 거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관심은 의석수 차가 얼마나 벌어질지입니다. 상원은 마지막까지 초접전 양상인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네바다 3곳 가운데 2곳을 차지하는 곳이 다수당이 될 전망입니다. 선거 후반전이 될수록 더 주목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now, in order to make our country successful, safe and glorious, I will probably have to do it again, but stay tuned.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하면 기세를 몰아 바이든 대통령 차남의 탈세 의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법무부에 대한 조사 등 각종 조사위원회를 꾸려 대선을 위한 반격에 나설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북 정책 등에 대한 기류가 바뀔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출마 선언도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중간선거 직후부터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무소속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힘이 분산되면 최악의 권력 과잉을 막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민주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는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추천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 지지자들은 절대 반대편에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 유권자들이 실제로 누가 의회를 책임질지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며 무소속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머스크의 이번 발언은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소유주가 직접적으로 특정 정당 투표를 촉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20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테슬라는 7일 미국 증시에서 5% 떨어진 $197로 마감했습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테슬라가 종가 기준으로 $200 선이 무너진 것은 17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은 이날 모두 주가가 올랐지만 테슬라 주가만 폭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며 출발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7.2원 내린 1,394원에 출발해 개장 초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1,400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환율이 1,400원을 밑돈 것은 한 달여 만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위험 선호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날 거란 시장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10월 수출입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구촌에 불어닥친 침체 한파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내년 1%대 성장에 그칠 거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중국 상하이항 주변 왕복 6차선 도로가 노는 화물차들의 주차장이 됐습니다. 上海有4万辆，将近4万辆这个集装箱卡车。如果一停顿的话，它往哪里停？ 중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수출이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9월보다 6%포인트 떨어졌고 시장 예상치 4.3%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위안화 약세와 슈앙스이 등 연말 대목도
지구촌에 불어닥친 침체의 한파를 이겨내진 못했습니다. 정저우 아이폰 공장 폐쇄와 같은 악재를 고려하면 다음 달 전망도 어둡습니다. 今年以来，面对复杂严峻的外贸发展环境，我国高效统筹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 수입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7%로 수출보다 더 줄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되풀이되는 방역 통제 조치에 내수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한 건 우한 사태 여파가 중국 전역을 강타했던 2020년 5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게다가 중국 내 하루 확진자는 5천 명을 넘어 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당분간 호전되긴 어려워서 내년 1%대 성장에 그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부 유튜버들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나 근거 없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극적인 방송으로 시청자를 끌어모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건데요.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근거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유명 유튜버 A씨가 현장을 찾아가 실시간 방송을 시작합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이 사람 죽는 거 찍어도 돼? 사람 죽은 거 안 찍었어요 지금. A씨가 1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벌어들인 후원금은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또 다른 유튜버 B씨는 실시간 방송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게 의도된 행동이라고 발언합니다. 그걸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왜? 최대한 경찰이 늦게 가야 많이 죽어. 2시간 남짓 진행한 방송을 통해 B씨에겐 후원금 2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버가 여과 없이 현장을 보여주거나 무책임하게 의혹을 남발하는 문제가 이번 참사에서도 반복된 겁니다. 유튜브에선 자극적인 방송이 곧 돈이 되기 때문인데 특히 소수자를 향한 혐오나 차별적인 콘텐츠를 담을 경우 수익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실제로 시청자들의 후원금, 이른바 슈퍼챗 규모 상위 5개 채널이 혐오와 차별 콘텐츠로 얼마를 벌었는지 살펴보니 60개 영상이 7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니면 소수자 집단을 향한 그런 혐오 표현 콘텐츠 같은 경우에 더 이제 그런 자극적인 말들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도박이나 성매매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튜브에 시정 요청한 2,600여 건 가운데 차별이나 혐오 표현 관련은 6건, 0.2%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차별 비하가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가 차별 비하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면 건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은 자체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 영상은 삭제 등 조치하고 공실력 있는 영상을 먼저 내보내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 기업인 유튜브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인 만큼 규제할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벌받는 대상이 유튜버이지 실제 유튜브 플랫폼이 규제를 받진 않아요. 그리고 가짜뉴스 문제였다가 혐오차별 문제였다가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유럽연합은 불법이나 유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16분부터 1시간 25분 동안 이어지는 개기회식으로 붉게 옷을 갈아입은 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자에 가려져 달이 어둡게 보일 것 같지만 태양빛이 지구 대기에 산란되면서 파장이 긴 붉은 빛이 달 표면에 굴절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밤하늘에 펼쳐지는 우주과학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